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AI, 신소재 공정을 이해하다 3부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커피 내리는 과정을 이해하고 벌크 소재 공정을 문장 설계하듯이 설계하는 과정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공지능 공부하시느라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셨을 텐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신라면 끓이는 일을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람보다 잘 끓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설계 변수가 작은, 즉 예를 들어서 신라면을 끓이는 과정은 이미 국수가 주어져 있고 조미료가 이미 양이 주어져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을 끓이고 국수를 넣고 조미료를 넣는 그 순서 정도만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또 끓이는 시간 정도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작은 설계 변수 공간 내에서는 사람이 최적적으로 얻은 그런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이 얻은 공정 조건이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신라면을 사람보다 잘 끓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커피를 그야말로 필터만 끼고 커피 파우더는 이미 주어져 있고 물을 끓여서 우리가 물의 양과 커피 파우더의 양 그리고 필터의 종류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람보다 더 잘할 그러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 변수를 다 풀어주고 즉 국수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조미료도 설계할 수 있으며 그 공정 과정의 용기들을 또 열처리 장비들을 다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 얘기는 다음 차수에 더 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에서는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보다 반드시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커피를 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입자가 있고 그 입자의 크기와 분포 그리고 양이 일단 큰 변수가 될 것이며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물의 온도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며 양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머신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그린 게 아래쪽에 있는데 필터링 및 확산이라는 박스의 입력 변수는 커피 입자와 뜨거운 물이 될 것이고 출력 변수는 위에 필터에 남은 축축히 젖은 커피 입자와 밑에 내려진 커피 액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면 왼쪽이 입력, 즉 파우더 하나 주변에 뜨거운 물이 있고요. 밑에 필터가 있고 처음에는 용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기만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커피 물을 받고 내리게 되면 커피 파우더는 물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즉 이제 커피 파우더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날 것이며 물 안에 용해가 되면서 용해된 물이 필터를 통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커피액의 색과 맛이 출력 변수가 될 것이며 그러한 색과 맛이 왼쪽에 있는 입력 변수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만약 액체 영상화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머신러닝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와 CNN과 같은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찾아온 그런 최적의 레시피를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핵심은 실제로 저런 파우더가 녹아나는 과정을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냐, 마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을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가상의 그런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인간이 했던 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배터리 소재라든지 혹은 벽돌과 같이 좀 큰 소재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그런 큰 소재를 만드는 그런 공정은 금속, 세라믹, 폴리머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우선 세라믹, 즉 세라믹 파우더를 통해서 만드는 소재 공정을 한번 예로서 보겠습니다. 세라믹 파우더 공정은 약국에서 우리가 막자사발로 제약을 하듯이, 즉 약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첫 번째가 원료 분쇄 및 혼합 공정이 있고 두 번째 입자 크기 제어 공정이 있고 세 번째 소재 성형 공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열 처리 및 냉각 공정이 있습니다. 우선 원료 분쇄 및 혼합 공정을 보시면 막자사발에다가 이렇게 으깨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그 으깨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빌딩 블록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 각각의 빌딩 블록이 서로 섞이는, 즉 혼합 및 재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원치 않게 절구로부터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즉 그래서 불순물 추가되는 작업도 함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볼밀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용매에 섞고자 하는 파우더들을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원심력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볼과 부딪히면서 으깨져서, 즉 빌딩 블록이 작아지고 또 재배열되는 과정을 또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용매가 불순물이 될 수 있으며 볼, 즉 지르코니아 볼을 쓰든 알루미늄 볼을 쓰든 그 볼에서 떨어져 나간 입자들이 불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입자 크기 제어 공정입니다. 우리 채를 친다고 하는데 그 채를 침으로써 입자 크기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제거 과정이 있고 혼합 과정이 있죠.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고 밀도가 다를 테니까 무거운 입자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입자가 위쪽으로 가게 함으로써 또 입자 크기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역시 머신러닝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통해서 또 단순한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재 성형 같은 그런 공정에서는 몰드를 통해서 파우더를 집어넣고 압력을 가해서 하나의 알약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역시 재배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자와 공기가 같이 섞여 있는데 공기 포션, 그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열 처리입니다. 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박스로 혹은 튜브로 혹은 핫플레이트와 같은 로들이 있는데 이곳은 열을 가하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소들을 주입하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추가 혹은 제거 그리고 재배열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파란 입자와 빨간 입자를 서로 섞어서 보라색 어떤 혼합물을 만들고자 하는 공정을 생각한다면 처음에 파란색, 빨간색 원료를 분쇄하고 혼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크기를 제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며 펠렛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열 처리를 통해서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보라색 어떤 상으로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공정 벡터를 우리가 각각의 단위 공정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러한 공정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후에 우리에게 레시피를 준다면 인간이 하던 그러한 과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에게 최적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풀겠습니다. 1번, 커피 입자와 뜨거운 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커피를 내릴 때 커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아닌 것은 1번, 사람 손의 크기, 2번, 커피 입자 크기, 3번, 물의 양, 4번, 물 온도. 네, 맞습니다. 1번, 사람 손의 크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2번 OX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의 공정을 최적화하려면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정 설계를 해야 한다. 이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공정 기술을 가속화시키려면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정을 재해석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마치 번역기에서 우리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듯이 공정 설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